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3월 2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지수가 생각보다는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장 막판에 코스피가 조금 빠진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피는 0.16% 상승, 코스닥은 무려 1.6%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전날 미국 증시에 비해서 나름대로 선방했다 하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를 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LG에너지솔루션이 5%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호예수 물량도 나왔고 또 그 외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거기에 따른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상위 종목은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도 에너지솔루션의 수급을 조금 빨아들이면서 거기에 따른 왜곡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KB금융은 4%가 넘는 급락이 나왔죠. 전날에 10년물 장기 채권금리가 많이 하락세를 보여주었어요.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최근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금융주가 약세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부진한 모습이 나왔죠.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은 지수가 1%가 넘는 급등을 보여줌에 따라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지난 월요일날 강세를 보여주었었던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마찬가지로 오늘도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썩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반대로 개인만 4천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소폭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장 초반과 달리 중반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시장을 상승으로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최근 들어서 수급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던 에너지솔루션, 오늘은 기관에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오늘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오늘은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연기금이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HMM, 두산중공업, LNF,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카카오, SK이노베이션, S오일,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국내 증시가 어제 휴장이었을 때 전날에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었는데 어제는 조금 부진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1.6% 하락을 보여주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5%, 다우지수는 무려 1.7%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전날만 하더라도 이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양봉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왜 하필 국내 증시가 열리는 그 당일날 선제적으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이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코스닥은 무려 1.2%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국내 시장이 그래도 양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분명히 전날 미국 증시 흐름이라든지 장중의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 국내 시장의 흐름을 참조할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21선을 돌파하고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올 초에 21선을 이탈하고 약 2달 만에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3월달에는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자동차 관련주 있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은 수치를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추가적인 내용도 곁들여 볼게요. 자, 주말 사이에 러시아에서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전쟁을 일으킨 건 러시아인데 오히려 러시아가 망하기 직전이죠. 자, 그런데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많이 올려봤자 2, 3%. 이 정도 범위를 벗어나진 않거든요. 과거에 90년대였죠. 그때 대한민국의 금리가 한 이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20%까지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 경제가 정말 좋지 못하다.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만약에 국내에서 금리를 20%로 올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저라면 다른 걸 다 제껴놓고 주식보다 예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히려 러시아 측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들 현금 인출하기 바쁘다고 하죠. 아무튼 이 부분은 참조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었고, 자, 지금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국내도 물론 동참을 하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MSCI 이머징 마켓에서 러시아가 퇴출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국내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실제로 러시아가 퇴출되게 된다면 8조 4천억 정도가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다. 그걸 의미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대한민국하고 러시아 모두 MSCI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 시장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3.3%밖에 되지 않거든요. 국내보다 시장 규모가 작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3.3% 정말로 러시아가 퇴출되게 된다면 그 퇴출된 만큼의 그 자금들이 다른 국가들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국내에 많게는 8조 4천억이 유입될 것이고 다른 전문가는 4조 원을 예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게는 8조 원, 뭐 적게는 4조 원대. 일단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단 이 내용은 가능성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주식시장은 현재 투자 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퇴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의미를 덧붙였었고 또 지금 러시아가 처한 여러 가지 입지를 봤을 때도 정말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사가 업로드 되는 대로 제가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함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국내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관련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기업들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주말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러시아 내에서 가장 많은 법인을 가진 기업이 현대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현대차를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은 투심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실제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죠. 자, 오늘도 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대차는 2%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코스피 지수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었는데 현대차는 오히려 이탈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동차 부품 기업들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면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러시아에서 자동차를 37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작년에 현대기아차가 국내하고 해외를 모두 통틀어서 667만 대 자동차를 판매했었고 또 37만 대를 퍼센테이지로 한번 환산해 본다면 5.5%, 비중으로 봤을 때는 5.5%면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전쟁이 2월 중순에 발발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약 9%, 많게는 10% 정도 기아자동차나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현대차 마찬가지로 8%, 9% 어떻게 본다면 낙폭이 과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 판매 비중이 5.5%밖에 되지 않는데 오히려 주가는 8%, 기아는 10%까지도 주가가 굉장히 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낙폭이 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주식을 투자할 때는 투심 악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현상의 낙폭이 과하던 과하지 않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 교체하고 싶다. 또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등등 다양한 관점으로 현대차를 바라볼 것이고 그게 지금 주가를 더욱더 밑으로 밀어내리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당분간은 자동차 관련주를 관망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댓글도 저한테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수치와 데이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딱딱 계산적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분명히 판매 비중으로 봤을 때는 낙폭이 과하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 투심악화 이거는 당분간은 피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심악화가 조금은 개선이 될 때 그때를 노려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낙폭이 과하다는 것으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리고 현대기아차라든지 많은 언론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다룰 거란 말이죠. 그런 기사들을 참조해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구나. 그런 시그널이 보일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것이 더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는 지금 투심악화가 제일 1순위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갖고 관망하는 시간을 더 가져보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간략하게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조선 관련주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또 최근에 전쟁 때문에 보안이 중요시되면서 보안 관련주도 괜찮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메타버스하고 게임, 오늘 이런 업종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조선 관련주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낮춤에 따라서 LNG선 발주가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제기해 드렸고 실제로도 조선 관련주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말 불을 뿜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체 에너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원전 관련주 마찬가지로 오늘 흐름이 좋고요. 원전은 오늘 오전에 정말 강했었는데 오후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관련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CS 베어링을 어제 매수를 했었거든요. 어제가 아니라 월요일날 매수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전장에 갭을 많이 띄울 때 상승 흐름에서 매도했었는데 아무튼 스윙 관점으로서는 지금 대체 에너지 관련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하루 이틀 반짝하고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테마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단발적인 상승보다는 조금은 흐름을 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때문에 돈의 흐름과 함께 연결을 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에 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3월 첫날에 양호했던 만큼 이제부터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